화사한 햇살이 꽃잎에 물들고 곱게 화장을 마친 꽃들이 향기로 천하제일을 다투는 봄날. 여기 또 하나의 향기를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떠나버린 사랑을 되찾겠다며 청춘을 바쳐 일한 평생 직장에 사표까지 낸 정준일 씨. 지금부터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훔칠 달달한 기술 들어갑니다. 커피 왔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 과연 작전이 통할까요? 어머, 왜 이러는데? 사랑하는 이쁜 딸, 아빠 커피 한잔 드세요. 왜 어색하게 왜 이렇게 쳐다봐요? 너무 어색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아직은 어색한 아빠의 고군분투. 그런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아빠를 잘 부탁합니다. 체력은 곧 국력이다. 오늘 또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준일 씨. 돈 벌러 나간 아내 대신 가정경영에 나선 지 올해로 3년. 살림의 달인이 다 되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근데 계란은 딱 10분이면 반숙이 딱 되는데 보니까 그런 경험에 의하면 한 15분 정도 끓이면 완숙이 돼서 별로 안 좋고. 네. 이게 타임한데 거의 10분 타임이면 정확히 제 입맛에 딱 맞게끔 삶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타이머를 좀 이용하고 있어요. 과학적이네요. 사소한 일도 대충 하는 법이 없죠. 알람처럼 정확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 그나저나 이거 덜 익은 건 아닙니까? 아, 이 정도? 네, 딱 맞게 됐어요. 대단합니다. 혼자 먹는 혼밥까지 영양을 꼼꼼하게 챙기시네요. 네. 일어날 때 안 됐나? 일어나. 영어 학원 강사인 딸을 깨워 출근시키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랍니다. 누가 부탁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일어났어? 바쁜 아내를 대신해 딸 선영 씨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것인데요. 엄마가 차려놓은 게 없나? 엄마가 된장찌개를 해놨던데. 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 같은 아빠. 딸은 이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맛있다. 아침에 먹어야 머리, 뇌에 활동이 좋대. 응? 맨날 먹어요. 어? 맨날 먹어.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는 아빠와는 달리 선영 씨는 식사하는 내내 눈길도 거의 주질 않습니다. 결국 아빠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정년을 4년이나 남기고 사표를 낸 이유는 마음을 주지 않는 자식들이 제일 컸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정겹게 대화를 나눴던 그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니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나 라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가 크게 자식들한테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아버지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못하는 거지. 아빠 마음엔 굳은 비가 내리는데
딸도 그 마음을 알까요? 설거지 하나. 했지. 내가 아빠 다 했지. 다 했어요 벌써. 다 했어요 벌써. 한번 봐볼까? 워낙 깐깐한 성격이라 무슨 일이든 본인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만 하는 부장님 출신 아빠. 이거 아래 거좀꼭 시커먼 아 거 있잖아. 이거는 원래 커피 계속 넣어서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해볼게. 깨끗해진 안에 한번 해볼게. 어? 깨끗해진 것 같지 않냐? 어? 설거지한 그릇까지 일일이 검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아빠는 집에서도 여전히 부장님이랍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각이 곧 정답인 일방통행, 꽉 막힌 부장님이죠. 이거 수세미인데 요거 삶으면 저희 집사람이 뭐 이런 거까지 삶나라고 하던데 예, 여기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다 삶고 있습니다. 작은 빈틈도 허용치 않다 보니 아빠가 웃고 있어도 딸은 늘 팔팔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기분이라는데요. 아이 빨리 바꿔. 아니 그래 너무 봄인데 더운데. 그래도 양들 수업 가르치는데 아니. 그래야 애들 공부 가르치겠냐? 그냥 뭐 청바지나 뭐 위에 좀 간단하게 좀 약간 좀 진한 색 입고 다녀. 이게 예쁜데. 빨리 바꿔. 마음에 있는 모든 정신은 복장에서 우러나온다. 이 복장 상태가 엉망이면 네 정신 상태도 엉망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긴 한데 따님은 지금 한창 멋부릴 나이 아닙니까? 그럼 아빠가 좋아하는 옷은 어떤 건가요? 이 자켓을 아빠가 사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거 말고 조금 더 좀 예쁘고 무늬 많고 이런 걸 사고 싶었는데 아빠가 고른 게 이런 류의 단색 계열의 옷이라서 반항 한번 못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여기요? 안 어울릴 텐데. 몇 년 된 옷이에요 이게? 이게 대학교 때 산 옷이니까 아. 네 이런 거예요. 단정하고 남들 보기에 좋고. 네. 훨씬 더 이뻐 보인다. 오케이. 보기 좋잖아. 그래 얼마나 좋냐. 아 우리 입고 다녀 앞으로 알았지? 네. 그래. 딸까지 출근하고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준일 씨의 숨은 능력이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첫째도 관리, 둘째도 관리. 매일매일 대청소는 기본입니다. 군인에겐 총, 준일 씨한테는 손전등. 자세 나오는 것 좀 보십시오. 네, 랜턴을 안 켜고 하면 이 밑에 저 침대 밑에 바닥에 먼지가 안 보이거든요. 랜턴을 켜고 보면 침대 먼지가 쌓인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매일 침대 바닥 청소할 때는 이 랜턴을 이용해가지고 특히 먼지가 보이는 곳은 더 깔끔하게 좀 청소해요. 월급쟁이였던 준일 씨에겐 성실한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정글에서 버텨내기 위해 몸에 밴 습관들이 많습니다. 요령을 피우는 건 절대 금물이었죠.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무슨 유교 훈련이네요. 유교 훈련. 야 청소할 때 화끈하게 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스도 봉급의 일부라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린 반평생이었다는데요. 그거는 어떤 감사패예요? 이건 제가 회사에 근무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들이 그동안 같이 근무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패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한 32년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결근이라든가 지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일단 내가 어느 한 곳에 몸 담아 있으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었던 준일 씨.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모범 사원이었습니다. 이 서랍에 무엇가 들어있는지 견칠지에 항목을 적어서 제가 전부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마누라가 자주 받는 주부습진용 연고, 무점 연고, 화상 연고, 여기 고무밴드가 전부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이 안에 전부 손톱깎이 종류가 다 있어요. 회사가 끝나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일일이 회사에 했던 습관을 그대로 가정에 적용을 했어요. 캐비넷이네요. 캐비넷. 네, 회사에 우리 서류 정리할 때 보면 전부 네임플레이트 해서 보관을 하는데 네. 오후 늦게까지 집안 정리를 한 준일 씨. 집 밖에선 애타게 그를 기다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23년이 돼가고 있네요. 23년. 그 전에 차는 타셨어요? 아니요, 이게 다 첫 차입니다. 첫 차? 예. 이거는 뭐 유리나 외관 닦을 때. 이거 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페인트가 자꾸 벗겨지고 그래요. 그래서 23년을 탄 이 애만은 사람으로 치면 정년퇴직을 앞둔 부장님. 아니 그때 몇 년을 그랬지? 오래됐어. 94년도에 샀으니까 벌써 20. 대단하다 진짜. 23년. 예? 이 차 원래 이름이 엘란트라인데 별명이 괜찮트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트람. 아, 맞네 진짜. 맞죠? 괜찮트람 말 되죠?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느니 준일 씨만의 관리 비법 한번 볼까요? 먼지 있나 보입니까? 진짜 먼지가 없네. 실내가. 진짜 깨끗하지 않아요? 네. 닦고 또 닦고 사람이나 차나 사랑받는 만큼 광이 나는가 봅니다. 열심히 하고 점검 열심히 해서 네. 한 5년 동안만 한 번 더 타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야. 반짝반짝 거울이 따로 없네요. 집안 관리하듯 차 관리도 철저합니다. 어이 그건 무슨 뭐예요 또? 네, 이거는 제 마누라가 저 화장용으로 얼굴 화장용으로 쓰는 건데 딱 보니까 청소할 때 상당히 좋겠더라. 그래서 마누라가 쓰는 거 몰래 제가 훔쳐왔어요. 깔끔하게 단장하고 나니 위풍당당한데요. 겉모습만큼이나 성능도 쓸만할까요? 함께한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 이 차는 성실한 가장 준일 씨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작품은 주위에선 보이락 하는데 세차장에 갖다 주지를 못하겠어요. 마누라도 이 차 가지고 운전 배웠고 내 아들도 이 차 가지고 운전 다 배우고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애착이 좀 남달라요. 봄빛이 완연한 이 언덕은 준일 씨가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랍니다. 네, 여기 경치도 좋고 제가 아주 즐겨 찾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동해바다예요? 네, 동해바다인데 저기 저 보이는 곳이 제가 거의 32년 동안 몸담았던 저희 회사입니다. 저기 저 보이는 곳이 탱크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담당 관리했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5에서 8층에서부터 1단까지 연쇄적으로 그대로 무너져요. 그래서 다 조립이 돼도 사용하기 전까지는 철두철미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만 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일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조선소에서 그가 맡은 일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였습니다. 1년 매출이 7조, 8조 정도 됐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게 전부 다 수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한민국의 그 수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IMF 금융위기 서슬퍼른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휴일에도 노심초사하던 부장님에서 아빠로 복귀한 지 3년. 이게 마인데 마. 장마라 해가지고 좀 위에 너무 좋다는 그 방송을 보고 그때부터 계속 먹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이거는 저기 토마토인데 짭쌀이라래가 좀 맛있어요. 냉장고엔 유기농 건강식이 가득합니다. 네, 다 선식인데 이게 한 번에 구입할 때마다 거금 8만 원 정도. 이 안에 보면 땅콩,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여기 아까 있는데 제가 직접 다 떨어지면 시장에 가서 구매해서 또 채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에 좋고 장에 좋고 전립선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가족이 소중한 만큼 내 건강도 더 챙긴다는 준일 씨. 이거는 검은 콩, 참깨, 몸에 좋은 모든 견과류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있고요. 이거는 뭐 암에 좋다고 하는 버섯을 갈아 넣은 거예요. 이거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돼서 그런지 방구도 잘 나요. 건강을 1번으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직장을 그만두고서 더 강해졌습니다. 맛있네. 그런데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실까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준일 씨. 지금 바쁘나? 정문으로 잠깐 좀 나와봐. 아니, 나와봐 그냥. 아, 마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네요. 생활비를 보태느라 백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아내. 내가 늘 즐겨 먹는 통이 이거밖에 없더나. 선식인데 여기에 버섯 말린 가루도 넣고. 내가 사다 준 거네 벌써. 아이고 그대가 좋아하는 꿀도 넣어놨어요. 아 진짜 어머야. 맛있네. 맛있나? 생일에 안 하던 한번 이상해진다 하던데. 이거 참 종종 이래서 어서 고맙네. 아니 내 이제 백수고 마나님이 가장인데 내가 열심히 잘 모셔야 안 되겠나? 진짜 꼬리 살 내리네. 아이고.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남편. 누구보다 반대했던 건 아내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참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남편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만둬야 되나 안 해가 막 여기 막 입이 막 짓무르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저렇게 말하기 결정 내리기까지는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3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수고했다. 그냥 뭐 그렇게 지금도 후회는 하나도 안 해요. 네, 조금도 후회를 안 해요. 남편을 믿어준 아내에게 완벽한 외조를 결심한 준일 씨.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서툽니다. 준일 씨가 아까부터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대체 뭘 사고 싶어 이러는 걸까요?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중견 많이 가장 역할 한다고. 이거 확실히 내거 맞아. 바뀐 거 아니야. 그래서 온 게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태어나서 처음 사본 여자 속옷이랍니다.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 가게 주인이 권하는 대로 챙겨왔다는데요. 그래도 번지수가 영 잘못된 건 아닌가 봅니다. 와, 사이즈도 딱 맞게 샀네. 망사 뺀띠기. 어이구 뭐 근데 왜 위에 거는 아내 칭찬 한마디에 바로 기가 살아납니다. 주인이 이야기하려 내가 엉덩이가 좀 제법 큰 편이라 했더니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신축성도 있어가지고 내한테도 헐겁겠다 괜히라도. 근데 속옷은 정말 처음이에요. 30년 만에. 네,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액자는 넣을까요? 역할이 바뀌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건 전업주부였던 아내와 자주 다툰 일입니다. 집사람하고 가장 많이 싸웠던 게 뭐냐면 무조건 딸이나 아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는 이유 없이 집에 있어라. 그거 참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막 심하게 아주 심하게 좀 싸웠어요. 이유 없다. 그거는 뭐 어떤 핑계 대지 마라. 네가 상황이 직장을 다녔으면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유 없다. 때로는 좀 숨 막힌다고 해야 되나? 아 답답하다. 아 저거는 좀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도 될 텐데 조금은 좀 내가 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도 보여줘야 인간적인 면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진짜로 완벽한 이런 건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 밑에. 아내에게 아내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는 준일 씨. 아 근데 내 다리 너무 굵지? 무쇠다리. 아이고 시원하래. 아이고 시원하래. 시원하십니까? 네. 아이고 참네. 오늘이 준일 씨한테는 두 번째 프로포즈랍니다. 가족에게 한 첫 번째 프로포즈는 아들과의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예, 요거는요. 네. 제가 아들하고 세계 이베일 하면서 각 나라별 포스터 카드나 아니면 또 제가 찍은 사진들을 좀 붙여놓은 거예요. 각 나라별로 제가 가본 건 처음이었으니까 보는 것마다 처음이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기뻤고요. 그리고 또 다 큰 아들하고 200일 동안 세계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더 큰 보람이 있고 기뻤던 거죠. 학창 시절 내내 아빠와는 말도 안 섞던 아들. 사연은 있었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바지를 밑에를 하단을 줄여서 쫄쫄이 바지를 입고 그게 저는 눈에 완전히 좀 가시처럼 보여가 몇 번을 야단을 쳐도 내 몰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복을 뺏어가지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가위를 자른 적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하면 대화도 안 된다. 무조건 아버지 기준에 아버지 잣대에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는 안 먹힌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피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주니까 내가 왜 자식을 낳았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참 해서는 안 될 생각인데 그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먼저 용기를 낸 건 아빠였습니다. 군 제대를 앞둔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관계 회복의 기회는 영영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퇴직금을 들고 떠난 세계 여행. 200일 동안 세계 40개 나라를 여행한 부자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낯선 땅에서 비로소 대화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제가 아들하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둘이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대화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파이팅! 아빠는 아들의 진면목도 발견했죠. 매사에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놈이 상당히 좀 추진력도 있구나. 속으로 자식 하나 잘 키운 것 같네, 대견하네.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됐어요. 여행을 떠나지 않았으면 결코 알아볼 수 없었던 아들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사교성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타국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 그거 보면서 나는 저런 면이 없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좀 사교성이 있네. 네, 제가 몰랐던 그런 면들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건 또 뭐예요? 예, 이게요. 각종 증명사라든가 여행 물품을 좀 보관을 해놓은 가방인데 여행하면서 각 나라별 영수증을 다 모아놨어요. 와. 이거는 이제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인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챙겨둔 준일 씨. 이 가방은 아들에게 보낸 아빠의 첫 번째 프로포즈가 성공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아들하고 세계 여행할 때 단 하나도 안 빼놓고 200일장을 여행하면서 매일 기록했는데 한 권이 부족해서 다시 2권 매일매일 일기라든지 느낀 거 아들한테 느낀 감정을 적어놓은 건데 근데 오늘 아들놈이 하루 종일 저기압이다. 왠지 모르겠는데 아들한테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자꾸만 자기에게 짜증을 내냐 하면서 나는 짜증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들놈한테는 그렇게 보였는가 보다. 남이 어떻든 간에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아버지 기준에서 하는 게 다 옳으니까 니들은 나를 따르라. 아버지는 그런 면이 많다라고 여행할 때 좀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약간 내가 너무하지 않았나. 처음으로 알게 된 아들의 속마음. 아빠는 여행을 통해 아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물 100가지인데 많이 있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 해봐. 응? 이제 남은 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딸 선영 씨. 안 그래. 이거 먹기 싫은데 엄마. 어느 거? 이거 엄마 먹을까? 원래. 응. 엄마에겐 한없이 다정한 딸인데 아빠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남자친구 이야기도 엄마한테만 한 모양입니다.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선영이랑 제가 모실게요 이래놨대. 아 진짜? 와가지고 참 고맙더라. 몇 통 주고 받았나? 한번 만나자 이랬더만 좋습니다 이래 하더라고. 아 진짜? 안 만나고 맛있는 거 한번 먹든지 뭐. 이모티콘 진짜 많이 쓰대. 참지 못한 아빠가 말참견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아직 아빠가 허락을 안 했다는 거다. 무슨 허락? 얘한테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 허락 안 하면 이제 우리 집 못 오는 거야. 그래 그거는 있지만 확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양가 부모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하윤이 말이 나오는 것도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빠는 지금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막 아빠한테 대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씩 저랑 만나면 아빠랑 싸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빠랑 싸우지? 어떻게 아빠한테 대들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런 의문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대체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힘든 것도 있었고 좀 답답해서. 중고생 시절은 물론 대학 졸업 때까지 오후 6시 통금을 지켜야만 했던 딸.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 해외 취업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볼 상황이 아닌데 늘 이제 눈치 보는 상황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사람 눈치부터 보게 되고 저보다는 그냥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남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 이런 게 계속
주눅들. 네. 자식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줘왔다고 믿었던 아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아빠가 자료를 인쇄하는데요. 봐볼래? 이거 좀 봐봐라. 어? 응? 아빠가 뭐 하나 계획한 게 있거든? 응. 뭔데? 어? 뭔데? 아빠가 그 제주도 일단 그 스케줄 일정을 대충 해가지고 장소를 해서 나름대로 한번 아니 갈 거면 나한테 얘기를 먼저 해줘야지. 그건 아빠가 약간 미안한데 어? 자, 아빠 선영 씨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따님. 생각이 뭡니까? 차라리 엄마랑 오빠랑 넷이서 가면은 저는 좀 묻혀가겠지만 둘이서 가면은 굳이 막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래봤던 적도 없고 아빠가 뭐 가서 또 어차피 참견하고 또 얘기하고 잔소리만 듣다 올 게 뻔하니까. 같은 시간 아빠가 가족 앨범을 줄 세웁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내 사랑하는 공주님 사진이 되겠습니다. 내 딸 출생 증명서. 딸을 또 막상 나누니까 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때 당시. 또 저희 집사람은 아들 보기 바빴고 나는 또 딸은 거의 뭐 내가 다 키우다시피 해서 모욕까지 다 시키고 그랬어요. 사랑스러운 딸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온 아빠. 돌아보면 생각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며칠 후 준일 씨가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이염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데요. 이쪽도 이쪽이지만 내 기억으로는 저 좌측이 또 좀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쪽은 하는데 우리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소음이 많은 그 직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음성 난청이라고 어떤 직업병 비슷하게 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청력이 좀 잃었거든요. 이거는 잘 되돌릴 수 없고 청력이 떨어지면은 보청기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난한 집안의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준일 씨는 자수성가한 형님 덕에 형제 중에 유일하게 학사모를 썼습니다. 그래서 더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데요. 형님이 저를 부양할 의무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형님도 그때는 또 결혼을 해서 또 밑에 또 자녀도 있었고 뭐 형수님이나 또 조카들도 있었는데 왜 보면 저는 하나의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여튼 형님하고 형수님한테도 좀 미안한 감정은 늘 갖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난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사회적으로 완전 책임이 있을 때까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정말 다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고요. 가족이 있어 두려울 게 없었던 남자.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던 아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허무하고 외롭습니다. 식구들 앞에서 눈물 보인 적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들도 용기를 잃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혹시 눈물을 흘릴 때는 항상 제 혼자 몰래
소리 없이 흐리 낀 적은 있어요. 가고 싶지 않다던 따님이 비행기를 탔네요. 기분이 좋은 아빠는 직접 셀카봉을 들었습니다. 아빠 그만 좀 찍어요. 오빠하고 같이 가니까 좋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좀 얼떨떨하긴 하네. 아빠와의 여행이 어색하기만 한 딸. 딸과 소통하고 싶은 아빠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여행지는 제주도. 30년 전 아빠의 신혼여행지입니다. 기억이 새롭다. 이제 엄마하고 왔던 장소를 이제 다 큰 딸하고 오니까. 응? 아이고. 좀 천천히 가자. 벌써? 5분도 안 됐다. 5분도 안 됐어. 딸이 걷는 걸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굳이 트레킹 코스를 선택한 아빠. 이렇게 손을 잡으면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빨리. 아이고, 골착. 다 온 것 같다.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다 왔다. 와 진짜 예쁘다. 다 온 거야. 올라올 때 힘들어도 아름다운 풍경은 어색한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청량제가 되기도 하죠. 좋아요. 하나, 둘. 다시. 아빠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가까이. 예. 조금 더 가까이. 예. 더 가까이. 마누라보다 더 이쁜데요? 딸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 아빠. 선영 씨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아빠가 지금 신나 하시니까 저는 힘드네요. 신혼여행을 이길로 왔었거든, 제주도. 그때 성생 일춘보에 와가지고 여기서 엄마랑 한복 입고 여기서 한복 입고 사진을 찍은 거야. 다음에 또 엄마랑 오면 좋겠네. 나 말고. 네. 밖에 나오니 대화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아 진짜 예쁘다. 응? 진짜 예쁘다. 아빠 저런 손녀 얻고 싶지 않으세요? 아 그래 빨리. 딱 저 때가 귀여울 것 같은데. 선이 네 때도 저럴 때가 가장 이뻤어. 이제 거의 올해는 거의 30이 다 돼가는데 아이고 언제는 또 아빠 품을 터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춘기 이후 아빠와 딸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빠가 직접 예약한 숙소입니다. 여기예요? 여기. 오. 선영 씨 마음에 쏙 드는 모양인데요. 바다 소리 들으면서 자면 되겠네. 주변 바다 까고 다르지? 역시 제주 바다는 뭔가 좀 색도 다르네. 거의 뭐 우리 사는 그 딸의 취향까지 고려한 세심한 배려는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산책해도 되겠다. 아침에. 딸 마음에 드니까 다행이네. 빨리.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청소부터 하는 준일 씨.
빨래까지 손수했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예, 아들하고 여행할 때도 매일 그날 저 하루 종일 신고 다녔던 양말이나 속옷은 매일 저녁 집에 들어오면 매일 깨끗이 씻고 잤었거든요. 네. 그게 막 뭐에 배워가지고 이게 운동화 끈인데 이게 아주 유용하게 잘 써요. 이게 빨래 건조함을 상당히 좋아요. 특히 양말 같은 게 안 말려 있으면 이러면 건조가 이러면 양말을 말리는 건가요? 태우는 건가요? 이러다 다 태우겠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빨리 양말도 건조가 되고 네, 저만의 노하우로 하고 있어요. 금방 말라. 금방 날라. 이들 안에 한번 집에서 한번 해봐. 진짜 좋다 이거. 머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직접 보니까 이거 이렇구나 싶네요. 오빠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이번엔 아빠표 커피입니다. 딸 커피 한잔 하자. 아빠를 대하는 선영 씨의 태도가 무척이나 편안해 보이는데요. 여행 와서 이렇게 둘이서 마주보고 커피를 마시게 될 줄이야. 딸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빠 아직도 제 남자친구가 싫어요? 제 남자친구가 싫어요? 싫은 건 아니고. 남자친구한테도 카톡하고 좀 잘해줘요 아빠. 좀 연락도 좀 하고. 잘 안 돼요 그게? 그건 안 된다. 왜? 몰라. 보내기가 싫어서래. 그냥 보내기가 싫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기가 싫어서 그런 거지. 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막 성격이 좀 많이 소심하게 변하고 뭐 남의 눈치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아빠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엄마한테는 말을 많이 했거든. 그 말을 들으면 아빠가 마음이 안 편하지. 이건 내가 너무 그랬구나. 자기 반성을 좀 그래서 느껴져요 그게? 아빠는 이제야 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딸이 몇 번 이야기 대화 나오니까 아차 속으로 끔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그전에는 그런 대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미처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비록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봄의 제주도 와인. 제주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준일 씨는 유난히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할까요? 시간이 요리를 가르쳐주는 아내는 칭찬이 몇 배나 늘었습니다. 묵직하게 잘 썰린데 아이고 잘하네. 물론 준일 씨의 요리 실력도 좀 늘었죠. 아이고 참 센스 있네. 내보다 센스 있네. 나 귀찮아서 일 안 한다. 잘 먹고. 딸과 부부가 이렇게 한 식탁에서 웃으며 식사를 한 지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 그게 제일 가지고 더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운전 좀 해야 되잖아. 네? 운전 오늘 한번 운전 한번 해봐. 안 아빠한테 배운 거. 딸 선영 씨가 아빠에게 운전을 배우겠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입니다. 그렇게 밟고. 네. 이상하나? 잠시만 나 지금 하고 있어. 잠시 지금 집중 중이에요. 50km도 안 된다니까. 쫙 밟어. 자, 그냥 흔들리냐? 세대 소통에 초보딱지를 뗀 아빠와 딸은 이제 모범 운전에 도전합니다. 끝없는 관심과 애정이 원동력인 괜찮더라처럼 말이죠.
다 보이잖아. 네. 이건 좀 넓게 보여. 그래서 이 차가 괜찮더라라는 이유가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잖아.